아침에 출근했던 남편은 그날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억이 내 통장에 들어왔어요.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잔을 긁는 듯 한 박자도 틀리지 않고 시간을 밟아가고 있었어요. 천장의 형광등은 낡은 목소리로 윙 하고 떨렸고 그 불빛이 희미하게 식탁 위로 쏟아졌죠. 거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커튼 끝을 슬쩍 건드리자 실처럼 매달린 구슬 장식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또르르 또르르. 마치 누군가 속삭이듯 작은 종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도장, 신분증, 그리고 반드시 놓인 서류 봉투 하나. 그 위엔 굵은 글씨로 사망보험금 청구서라고 적혀 있었죠. 손끝으로 봉투 모서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종이의 결이 꼭 아직 덜 식은 사람의 피부 같았어요. 이걸 정말 열어야 하나요? 내 입에서 나왔지만 내 귀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즐겨 마시던 숭늉 잔이 식어 있었죠. 얇게 뜬 누룽지 위로 김이 희미하게 흘렀습니다. 그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고소해야 할 냄새가 오늘따라 짠내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하얀 종이 속에서 숫자가 눈을 떴습니다. 10억. 숫자 줄이 길게 기차처럼 이어져 마치 내 가슴 위를 천천히 밟고 지나가는 듯 했어요. 10억 원.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 말이 허공에 걸렸습니다. 허공도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을 때 그 사람은 출근길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아침에도 숭늉 한 모금 마시고 나갔죠. 말끝이 떨렸습니다. 숭늉잔 속 누룽지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꼭 내 마음 같았어요. 손가락 끝이 종이 위를 훑었습니다. 보험사 직인의 붉은 잉크가 손가락에 묻어나왔죠. 그 붉은 자국이 내 손바닥에 찍혀 있었습니다. 피 같기도 도장 같기도 했어요.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하얀 새벽 하늘을 가르며 지나가는 그 울음이 이상하게 사람의 한숨처럼 들렸어요. 여보, 당신은 그날 왜 그렇게 서둘렀어요? 내 말은 소리도 없이 흩어졌습니다. 대답 대신 벽에 걸린 남편 사진 속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서류를 접어 조심스레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종이끼리 스치는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내 가슴을 긁었습니다. 숭늉잔을 들었지만 이미 미지근했습니다. 그 한 모금을 삼키자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삼키는 건 숭늉이 아니라 그리움이더라고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그 소리가 새벽 공기 위로 얇게 퍼졌어요. 마치 누군가의 한숨이 벽에 스며드는 것 같았죠. 문을 열자 큰딸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제삿날도 아닌데 꽃이라니 왠지 마음이 쓸쓸했죠. 엄마 아직 안 주무셨네요. 서연이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내 말이 툭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 살짝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부엌에선 숭늉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죠. 식은 누룽지가 그릇 바닥에 붙은 채 하얀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냄새를 맡더니 아빠 냄새 같다 하고 웃었습니다. 그 말이 내 심장을 콕 찔렀어요. 엄마, 그 보험금 들어왔다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단단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숭늉잔을 들었습니다. 잔이 내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돈으로 아빠 납골당 자리 좀 옮기면 어떨까요? 그녀의 말끝이 작게 흔들렸어요. 여기보다 좀 더 좋은 곳으로요. 아빠가 바다를 좋아했잖아요. 말은 예뻤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속에 낯선 향이 섞여 있었어요. 꽃 향기처럼 달콤한데 오래 맡으면 머리가 아픈 향이었죠. 서연아. 내가 천천히 불렀습니다. 그 돈은 아직 손대고 싶지 않다. 엄마, 그냥 묵혀두면 뭐해요. 아빠도 우리가 편하게 살길 바라셨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아이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햇빛 대신 회색빛이 스며들었어요. 그 빛이 식탁 위 봉투를 스쳤습니다. 하얀 종이 위 글자가 눈부셨죠. 사망보험금 청구서. 그 글씨가 오늘따라 유난히 짙게 보였습니다. 엄마, 그 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썩는다니까요. 서연이 말하자 내 심장이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썩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인데. 그 아이는 아직 몰랐죠. 나는 봉투를 뒤집어 덮었습니다. 종이와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꼭 문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문이 닫히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숭늉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젠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향이 희미하게 눈물 냄새처럼 변해 있었어요.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창밖의 햇빛이 유리창 위를 미끄러지듯 흘렀어요. 그 빛이 식탁 위에 숭늉잔에 닿자 누룽지 조각이 금빛으로 반짝였죠. 그게 꼭 평화의 신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평화란 언제나 잠깐이더라고요. 띵동.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막내딸 수연이었습니다. 손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그냥 잠깐 들렀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평소엔 전화를 먼저 하던 애였거든요. 그래, 들어와라. 내가 문을 닫자 케이크 향이 퍼졌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공기를 덮었어요. 그 향이 잠시 마음을 누그러뜨렸지만 이상하게 목이 메었어요. 단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언니 왔다 갔다면서요. 수연이 커피잔을 들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보험금 말이에요. 그거 그냥 두면 안 된다고요. 숟가락이 컵벽을 스쳤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그 돈은 너희 아버지의 생명값이야. 내가 조용히 말하자. 수연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알아요, 엄마. 근데 그녀가 말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집도 오래됐잖아요. 엄마 혼자 사시기도 불편하고. 그녀의 말끝에 부드러운 공손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건 진심보다는 설득에 가까웠어요. 나는 그 미세한 틈새를 느꼈습니다. 창문이 덜컥하고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커튼이 펄럭이며 햇빛을 삼켜버렸어요. 그늘이 방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늘은 언제나 먼저 마음부터 덮더라고요. 수연아. 내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아빠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부끄러움이야. 그 말을 하며 숭늉잔을 들어 올렸죠. 잔 안의 물결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게 꼭 내 속마음 같았어요. 수연이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그 말이 부드럽게 들렸지만 어딘가에 날이 숨어 있었어요. 나는 웃었죠. 그래, 다 걱정이지. 그때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연, 큰딸 이름이 떴어요. 수연이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눈빛 사이로 작은 금이 하나 반짝이듯 지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금이었지만 이미 우리 사이엔 그 금이 번지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숭늉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젠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가 서서히 식으면서 차가운 쇠 냄새로 변해가고 있었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 남편의 웃음이 스쳤어요. 그 웃음이 이렇게 서늘하게 느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햇빛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깔린 공기였어요. 그 공기가 얇은 얼음막처럼 느껴졌죠. 언니 왔어? 작은 딸 수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응, 엄마 보러 왔지. 큰딸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참 부드러웠는데 어딘가에는 날이 숨어 있었죠. 나는 숭늉잔을 식탁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김이 살짝 올라오다 금세 꺼졌어요. 그 냄새가 잠깐 따뜻해지더니 이내 식어버렸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무슨 얘기? 수연이 물었죠. 보험금 말이야. 그 한마디가 공기중을 갈랐습니다. 수저가 딸깍 부딪혔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딸의 시선이 식탁 위에서 맞닿았습니다. 한쪽엔 확신, 다른 한쪽엔 불안이 섞여 있었죠. 엄마 혼자 두기엔 그 돈 너무 커. 그래서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나눠 쓰자는 거야? 서연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 집도 손볼데가 많고 우리도 애 키우고 있잖아. 그 돈 가족이 쓰면 되지 왜 가만히 묶어둬? 수연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그 소리가 식탁을 울렸죠. 언니, 그게 정말 아빠 생각이라고 믿어?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넌? 아빠가 이 돈 두고 마음 편했을 것 같아? 나는 숨을 고르며 그 둘을 바라봤어요. 식탁 위의 숭늉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어요. 물결이 살짝 번졌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꼭 우리 가족 같았어요. 조용하지만 이미 금이 가버린 모습. 그만해라. 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돈은 누구의 것도 아니야. 아버지의 생명값이야. 그걸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 목소리가 내 의지보다 더 떨렸습니다. 순간 거실에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커튼이 한번 크게 펄럭이더니 햇빛이 바닥 위로 흩어졌죠. 그 빛이 두 딸의 얼굴을 반으로 갈랐어요. 한쪽은 밝고 한쪽은 그림자였어요. 그게 꼭 지금 우리 같았죠. 엄마,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두 딸이 동시에 말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걱정이라는 단어 속에 탐심이 함께 들어있었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식탁 위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숭늉이 있었습니다. 누룽지가 바닥에 가라앉아 검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그림자는 금처럼 번졌습니다. 보이지 않던 균열이 이제는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불을 꺼도 방 안은 여전히 밝았어요. 형광등 대신 마음속 기억들이 불을 켜고 있었거든요.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말들이 남아 있었어요. 두 딸이 남기고 간 공기가 아직 따뜻했죠. 그 온기가 점점 식어가며 방 안에 얇은 냉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삐걱 하고 울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의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서류철 사이에 낡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죠. 모서리가 닳아 종이가 얇게 헤어져 있었습니다. 순애에게.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종이를 꺼내자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작게 울렸죠. 마치 남편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치니 잉크가 반쯤 번져 있었습니다. 글씨마다 시간의 냄새가 배어 있었죠. 여보, 이 편지를 볼 때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요. 첫 줄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내가 평생 미안했던 건 돈 한 푼 변변히 못 모은 거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 보험이 남았다오.
이 돈은 위로가 아니라 부탁이요. 당신 부끄럽지 않게 써줘요. 글씨가 삐뚤었지만 그 안엔 숨이 있었어요. 남편의 손끝이 아직도 내 손등을 스치는 것 같았죠.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심장을 눌렀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아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나 그 약속 지킬게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어요. 빛이 벽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그 조각들이 공기 중을 떠다녔죠. 서랍 안쪽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나 그리고 새 아이. 그 웃음이 너무 평온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그 눈빛이 이렇게 따뜻했던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믿는 마음이었다는 걸요. 나는 봉투를 접어 서랍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종이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가 식은 숭늉을 다시 데웠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고소한 냄새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방 안의 냉기를 밀어냈죠.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이 냄새 하나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걸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얀 빗줄기가 바닥을 따라 미끄러졌죠. 그 빛이 식탁 위 봉투를 스쳤습니다. 어제보다 색이 조금 바랜 듯 했어요. 문이 열리자 두 딸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눈밑이 부었고 수연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손에는 떡 한 상자가 들려 있었죠. 그 향이 부엌 공기와 섞이며 퍼졌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서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요, 엄마. 수연이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꼭 얇은 유리 같았어요. 손끝만 대도 깨질 것 같았거든요. 괜찮다.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엄마, 그 돈 얘기는 이제 안 할게요. 서연이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잠시 떠 있더니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벼운 말이었거든요. 그래도 수연이 말을 이었어요. 언니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엄마가 혼자 사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뭔가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어요. 나는 숭늉을 다시 데웠습니다.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작은 기포들이 터지며 소리를 냈죠. 그 소리가 묘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너희 아버지 편지를 봤다. 내가 말하자 두 딸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지요? 그래. 서랍 속에 남겨놨더라.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죠. 그 사람은 돈보다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남기고 싶었다. 서연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빠가 그런 말씀을. 수연의 입꼬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엄마,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질문이 또 공기를 멈추게 했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아버지 이름으로 기부할 거다. 내 말이 바닥에 닿자 방 안의 온도가 확 내려갔습니다. 기부요? 두 딸의 목소리가 동시에 떨렸습니다. 그래. 아버지 이름으로 그 돈이 누군가의 밥이 되고 숨이 되게 할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 무릎 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하얗게 떠올랐어요. 엄마, 그게 정말 아빠 뜻이에요? 그 물음이 칼날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리고 내 뜻이기도 하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햇빛이 식탁 위로 흩어졌죠. 그 빛 사이로 먼지가 춤을 췄습니다. 그게 꼭 떠나가는 마음의 부스러기 같았어요. 엄마, 알겠어요. 서연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뜻대로 하세요. 그 말은 순한 듯 했지만 어딘가에서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딸이 나가자.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딸깍.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멀리 들렸습니다. 나는 숭늉잔을 들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그 향이 고요하게 퍼졌죠. 눈을 감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여보.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냄새 하나로도 다시 살아난다는 걸요. 복지관 창문 너머로 햇빛이 흘렀습니다. 유리 위에 내려앉은 먼지들이 하나둘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 빛이 눈부셔서 나는 잠시 눈을 가렸습니다. 탁자 위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죠.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 말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든 도장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손끝에 닿는 쇠의 차가움이 마치 사람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도장을 눌렀습니다. 꼭. 붉은 원이 종이 위에서 피어났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어요. 그게 내 이름이구나. 내 안에서 무언가 녹아내렸습니다. 도장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어요. 그건 죄책감이던 마음이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어요. 좋은 일이라니 내겐 그냥 늦은 인사일 뿐인데요. 복지관을 나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 속엔 먼지 냄새와 햇살 냄새가 섞여 있었죠.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어요. 남편이 현관 앞에서 신발끈 매던 아침 냄새와 닮아 있었거든요. 나는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안엔 영수증과 작은 명패 하나가 들어 있었죠. 김정우 기부금 기념판.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눈물처럼 보였어요. 길을 따라 걷는데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사람 웃음소리 같았어요. 그 사람, 내 남편의 웃음이요. 청각. 집에 돌아오니 부엌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숭늉을 데웠습니다. 냄비 안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었죠. 그 소리에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잔에 따르자 김이 천천히 올랐습니다. 그 향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숭늉 잔 앞에 남편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그의 미소가 오늘따라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여보, 이제 됐어요. 당신 이름 세상에 남았어요. 내가 속삭이자 김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게 대답처럼 보였어요. 창밖에서 햇빛이 부엌 바닥 위에 번졌습니다. 그 빛이 숭늉 위로 닿자 잔 속에 금빛 물결이 생겼습니다. 그 물결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괜찮다는 말처럼요. 저녁 햇살이 부엌 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노을빛이 벽을 붉게 물들이더니 식탁 위 남편 사진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그 빛이 마치 따뜻한 손바닥처럼 느껴졌죠. 나는 조용히 숭늉을 끓였습니다. 주전자 속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가슴 속 어딘가를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위로 같았어요. 살아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온기랄까. 잔에 숭늉을 따르자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향이 천천히 퍼지더니 남편의 웃음처럼 부드럽게 방 안을 감쌌어요. 나는 사진 앞에 잔을 올려두었습니다. 여보, 이제 이 숭늉은 나 혼자 마실게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지만 공기 속에 천천히 스며들더군요. 손끝으로 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에 닿자 눈물이 고였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였죠.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그냥 살아있음의 온도 같았거든요. 창밖에선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고 빛이 그 속을 지나며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그 부서진 조각이 내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았거든요. 나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누룽지의 고소함이 혀끝에 맴돌았어요. 그 맛이 낯익으면서도 새로웠습니다. 아, 이 맛이 인생이구나. 뜨겁다가 식고, 식었다가 다시 데워지는 것.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밝았어요. 당신 참 멀리도 갔네요. 속삭이자 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게 대답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작은 숨결처럼 방 안을 돌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파도가 모래 위에 닿듯이요. 숭늉 잔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잔 속에 누룽지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죠. 그 모습이 마치 한 생이 다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요. 창밖 노을이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부엌 불빛이 은은히 번졌어요. 그 빛 속에서 남편의 사진이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마치 웃음처럼 보였죠. 나는 그 웃음을 보며 마지막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도 살았어요. 그 말과 함께 잔 속 김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공기 하나가 남았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